집을 살 때는 취득세를 냅니다. 갖고 있는 동안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냅니다. 그러면 팔 때는 무엇을 낼까요?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런데 이 세금에는 앞에 두 세금에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입니다. 반대로 조건이 하나만 어긋나면 수천만 원이 그대로 나갑니다. 오늘은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계산 순서부터 짚겠습니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 판 가격이 12억 원을 넘으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2026년 5월에 바뀐 것까지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채널은 특정 매물이나 거래를 권하지 않습니다. 먼저 양도소득세가 어디에 있는 세금인지부터 보겠습니다. 집에 붙는 세금은 시점으로 나뉩니다. 살 때는 취득세를 냅니다. 이것은 산 가격의 매기입니다. 갖고 있는 동안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냅니다. 이것은 그 집의 공시가격의 매기입니다.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앞에 두 세금은 집값 자체의 매기지만 양도소득세는 판 가격과 산 가격의 차이, 그러니까 남은 이익에만 매깁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고 팔았다면 양도소득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익이 났을 때만 나오는 세금이라는 점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계산의 순서를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판 가격에 바로 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4단계를 거칩니다. 첫째, 양도가액입니다. 실제로 판 금액입니다. 둘째, 여기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뺍니다. 살 때 든 돈과 그 사이에 들어간 돈입니다. 그렇게 남은 것이 양도차익입니다. 셋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뺍니다. 오래 갖고 있었다면 차익의 일부를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넷째,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뺍니다. 그 결과가 과세표준입니다. 세율은 이 과세표준에 곱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세금이 붙는 금액은 판 가격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러면 필요경비로 무엇이 들어가는지 보겠습니다. 이것을 챙기느냐 마느냐로 세금이 달라집니다. 먼저 살 때는 취득세는 들어갑니다. 살 때는 중개수수료와 법무사 비용도 들어가고 팔 때는 중개수수료 역시 양도비로 들어갑니다. 그 사이에 집에 들인 돈은 조건이 붙습니다. 자본적 지출만 인정됩니다. 집의 가치를 올리거나 수명을 늘린 공사를 말합니다. 베란다 세시 설치, 방이나 거실 확장, 냉난방 시설 교체, 바닥 교체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도배와 장판, 화장실 부분 수리, 청소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단순히 유지하는 데 쓴 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든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와 세금 계산서, 이체 내역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입니다. 조건을 다 채우면 양도소득세가 0원이 됩니다. 요거는 4가지입니다. 첫째,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주택 한 채만 갖고 있어야 합니다. 세대를 기준으로 세기 때문에 같은 세대에 있는 다른 사람의 주택도 함께 셉니다. 둘째, 그 집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셋째, 취득할 당시 그 집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었다면 2년 이상 실제로 살아야 합니다. 보유만으로는 안 됩니다. 넷째,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4가지를 다 채우면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전액 과세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12억 원이 넘으면 전부 과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가 많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12억 원을 넘어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채웠다면 12억 원을 넘는 부분에 해당하는 차익만 과세합니다. 계산은 비율로 합니다. 전체 양도차익의 양도가액에서 12억 원을 뺀 금액을 곱하고 그것을 다시 양도가액으로 나눕니다. 말이 복잡하지만 뜻은 단순합니다. 판 가격에서 12억 원이 차지하는 만큼은 비과세로 두고 나머지 비율만큼만 매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5억 원에 팔았다면 판 가격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차익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12억 원이라는 선은 이익의 선이 아니라 판 가격의 선입니다. 숫자를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예시입니다. 10년 전에 8억 원에 산 집을 올해 15억 원에 팔았다고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이고 10년을 보유하면서 10년을 살았고 필요경비는 없다고 두겠습니다. 먼저 양도차익은 7억 원입니다. 여기서 12억 원을 넘는 비율만 과세되니까 15억 원 가운데 3억 원, 즉 5분의 1입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 양도차익은 1억 4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들어갑니다. 보유 10년과 거주 10년이면 80%입니다. 1억 1,200만 원이 빠지고 양도소득 금액은 2,800만 원이 됩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면 과세 표준은 2,550만 원입니다. 7억 원을 벌었는데 세금을 매기는 금액은 여기까지 줄어듭니다. 방금 나온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 제도에는 표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부동산에 적용하는 표입니다. 3년 이상 보유해야 시작하고 1년에 2%씩 올라갑니다. 15년을 채우면 30%가 최대입니다. 다른 하나는 1세대 1주택에 적용하는 표인데 이 표는 훨씬 큽니다. 보유기간은 1년에 4%씩 최대 40%까지 쌓입니다. 거주기간도 1년에 4%씩 최대 40%까지 따로 쌓입니다. 그래서 보유 10년에 거주 10년이면 2개를 더해 80%가 됩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표를 쓰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2년을 살지 않았다면 1세대 1주택이라도 일반 표로 넘어갑니다. 거주기간이 표를 결정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제 세율입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얼마나 오래 갖고 있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산지 1년이 안 돼서 팔면 70%입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입니다. 2년을 넘겨야 비로소 기본세율로 넘어갑니다.
기본 세율은 과세 표준에 따라 6%에서 45%까지 올라가는 누진 세율입니다. 앞에서 계산한 과세 표준 2,550만 원이라면 두 번째 구간인 15%가 적용됩니다. 누진 공제를 빼면 산출세액은 약 256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양도소득세액의 10%입니다. 다 더하면 약 282만 원입니다. 정리하면 2년이라는 선은 세율에서 한 번, 비과세 요건에서 한 번, 모두 두 번 작동합니다. 여기서 2026년에 바뀐 것을 짚어야 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입니다. 이 제도는 몇 해 동안 유예돼 있었는데 그 유예가 2026년 5월 9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 때 중과가 다시 적용됩니다.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가 더해집니다. 3주택 이상이면 30%포인트가 더해집니다. 그런데 세율보다 더 큰 것이 따로 있습니다. 중과가 적용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아예 받지 못합니다. 20년을 갖고 있었어도 공제가 0입니다. 앞에서 본 최대 80%가 통째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주택자에게는 세율보다 공제 배제가 더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를 하느라 잠깐 두 채가 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를 위한 예외가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입니다.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종전주택을 산 날부터 1년이 지난 뒤에 새 집을 사야 합니다. 사자마자 새 집을 사면 이 특례를 받지 못합니다. 둘째,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취득할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 요건도 그대로 따라옵니다. 셋째, 새 집을 산 날부터 3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세 가지를 다 채우면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가 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특례가 사라집니다. 특히 3년이라는 기한은 날짜로 따지기 때문에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 날짜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 하나를 더 알아두면 좋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입니다. 집을 세놓고 있는 사람이 임대료를 5% 이내로만 올려서 재계약하면 조정 대상 지역이라도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줍니다. 실제로 그 집에 살지 않았어도 비과세 요건을 채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연장돼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세밀합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의 기간, 인상률을 계산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될 것 같으면 계약서를 들고 세무대리인에게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런 특례는 적용 기한이 있어서 해마다 연장 여부가 달라집니다. 세금을 언제 어떻게 신고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스스로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처럼 고지서가 날아오지 않습니다. 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7월 15일에 잔금을 받았다면 9월 30일까지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이것을 예정신고라고 합니다. 한 해에 2번 이상 팔았다면 그 다음에 5월에 확정신고를 한 번 더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두 가지가 붙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낼 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붙습니다. 그리고 늦게 낸 날짜만큼 하루에 0.022%씩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판 가격이 12억 원을 넘는 1세대 1주택처럼 계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입니다. 실제로 자주 나오는 실수를 모아보겠습니다. 첫째, 날짜를 등기일로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양도일은 잔금을 치른 날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2년 보유를 며칠 남기고 잔금을 받으면 요건이 무너집니다. 둘째, 거주 요건을 빼먹는 경우입니다. 살 때 조정 대상 지역이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지금은 해제됐더라도 살 때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가 필요합니다. 셋째, 세대를 잘못 세는 경우입니다. 주택수는 사람이 아니라 세대 단위로 셉니다. 넷째, 증빙을 벌인 경우입니다. 공사비를 현금으로 주고 영수증을 남기지 않으면 필요 경비로 넣을 수 없습니다. 다섯째, 기본 공제를 2번 빼는 경우입니다. 250만 원은 사람마다 한 해에 한 번입니다. 그러면 집을 팔기 전에 무엇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할까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 날짜를 셉니다. 취득일부터 오늘까지 2년이 지났는지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면 산 기간이 2년이 되는지를 셉니다. 며칠 차이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 주택수를 셉니다. 세대 단위로 오늘 기준으로 셉니다. 이사 때문에 두 채라면 일시적 2주택 요건에 들어가는지 봅니다. 셋, 금액을 계산합니다. 판 가격이 12억 원을 넘는다면 초과 비율이 얼마인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몇 % 받는지 계산합니다. 이 세 가지는 잔금 날짜를 정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잔금을 치르고 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미리 계산해보는 기능이 있으니 직접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양도소득세는 집값이 아니라 판값과 산값의 차이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둘째, 1세대 1주택이고 2년을 보유했고 판 가격이 12억 원 이하이면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셋째, 12억 원을 넘어도 넘는 비율만큼만 과세합니다. 넷째,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1세대 1주택이면 보유와 거주를 더해 최대 80%까지 갑니다. 다섯째, 2026년 5월 10일부터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는 중과와 공제 배제를 함께 받습니다. 한 가지 고지를 드립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 시점에 공개된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세법과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은 자주 바뀝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별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잔금 날짜를 정하기 전에 세무 대리인에게 직접 확인하십시오. 다음 정오에는 월세로 사는 사람의 세금을 정리하겠습니다. 구독하시면 매일 정오에 하나씩 정리해드립니다.